첫 번째 달려보죠. 자전거 들고 튀어. 제보 영상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저 남성 우산 쓰고 오다가 아파트 문을 쓱 들어가면서 우산 탈탈 털고 들어갔는데요. 자, 잠시 후에 시간이 지나서 웬 자전거 앞바퀴가 저렇게 빼꼼. 아까 그 남성 자전거를 탄 것도 아니야. 들고서 비를 맞으며 후다닥 빠르게 사라집니다. 자, 자기 거라면 타고 갔겠죠. 왜 들고 갔을까요? 절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 지난 26일 인천 서구 가자동에 있는 한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온 남성이 아파트 현관 안에 놓여있던 자전거를 가져간 거예요. 거기 어떻게 있는 걸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피해자는 평소에는 저 안쪽 현관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답니다. 거기 거치대에 이렇게 잠금 장치를 해서 뒀었는데 그날따라 마침 거치대에 다른 자전거가 놓여 있어서 뒷바퀴만 자물쇠로 걸어놨던 겁니다. 그래서 앞바퀴는 굴러갔는데 뒷바퀴는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저렇게 들고 훔쳐간 겁니다. 저거구나. 예, 피해자가 이거 출퇴근용으로 쓰던 자전거였는데 너무 화가 나서 제보를 하게 됐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해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저거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말이죠. 아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허구한 날 쿵짜자 쿵짜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전망대에 있는 쉼터입니다. 저기 어깨를 들썩들썩 앞에 노래방 기계를 세팅한 채로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으면서 목청 터져라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아주 그냥. 자, 오윤성 교수님, 일단 제보자님은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거냐 시끄러워 죽겠다 하셨는데 이분이 아니 나 지금 요즘 말로 버스킹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리야 하면 딱히 뭘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저게 이제 그 처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저 강원도 삼척시 한 호텔 앞인데요. 바다가 보이는 상당히 그 전망이 좋은 그 전망대 쉼터 앞에서 한 남성이 음악 장비를 저기다가 설치를 해놓고 뭐 서른도시의 뭐 어떤 그 뭐 노래를 갖다 부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이외에도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 단체로 와가지고 악기도 연주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연주하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연습 수준이니까 좀 삑 소리도 나고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소음공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시청에다가 저 사람들에 대해서 민원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때뿐이고 심지어는 사실 저기에 있는 모든 그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사람이 자기가 독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관광객들도 오다가 그냥 눈길을 갖다가 찌푸리고 딴 데 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것을 이번에 좀 저희 사반에 제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21항에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그 폐를 끼치고 큰 소리를 떠들고 노래 부르고 하면은 1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상황이 된다면 좀 이렇게 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송대관 내박자가 아니었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조미김 먹다가 경악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김, 그런데 까만 김 사이에 희끗희끗 저거 뭐야? 김 바깥쪽으로 삐죽삐죽 털까지 대롱대롱? 김에 콕 박힌 저 하얀 털의 정체, 그것도 무려 3cm. 자, 조미김 감별사 우리 박 변호사님, 저거 도대체 누구의 털일까요? 사람 털일까요? 사람 털이 3cm 정도 되지는 않겠죠. 개 털도 아니고요. 새털 같습니다. 조류의 깃털로 지금 보입니다. 이 제보자가 지난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온라인에서 그 구매했던 이 맛김, 이 김 요새 비쌉니다. 김을 좀 먹으려고 반 정도 먹다가 깜짝 놀랍니다. 뭔가 이게 삐죽한 게 있는데 가시인가? 근데 가시면 가시여야 되는데 깃털이 있는 가시입니다. 3cm 정도 되니까 이거는 조류의 깃털로 추정이 돼서 더 이상 먹지를 못하고 이 뭐냐라고 이렇게 요청을 좀 하니까 처음에 그 구입처 거기서는 아니다, 깃털 아니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깃털 맞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조사에서 부유물 같은 게 걸러지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분 우리 제보자 김을 매우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깃털 한번 보고 나면 김 더 이상 못 먹습니다. 김 깜짝 놀랄 김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걸 좀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의약품 안전처에 신고도 했다고 그러고요. 이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남의 집의 휙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손에 봉투를 들고 등장한 남자. 점퍼에 달린 후드를 푹 뒤집어 쓰더니 쓰레기 봉투가 쌓인 곳으로 직진. 자, 그런데 여기가 아닌가 해 다시 발길을 돌립니다. 봉투 들고 그대로 집으로 가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자, 으슥한 건물 안으로 쓱. 여기가 명당 같군. 자, 아무도 없는 남의 집 앞으로 가더니 길고양이 집 위에 저 봉투를 스리슬쩍 놓고 그대로 청청. 미션 클리어.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옵니다. 자, 저 남자가 버린 거 딱 봐도 레기레기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았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15일 출근하려고 집을 나오다가 집 앞에 만들어둔 길고양이 집 위에 흰색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봤더니 박스가 들어있었는데 먹다 남은 치킨 뼈 조각과 감자튀김이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봤더니 전날 밤 한 남성이 봉투를 버리고 간 거였는데요. 다른 집 앞에 버리려다가 사람들과 차들이 지나가니까 건너편에 아무도 없던 제보자 집에 버렸던 겁니다. 비까지 와서 치킨 소스가 빗물이랑 다 섞여 있었는데 치우면서 옷에 튀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치킨 살 돈은 있어. 치킨 뜯을 힘도 있어. 무단 투기할 겨를도 있어. 근데 종량제 봉투 살 돈은 없어. 응? 그러게 말입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고스란히 CCTV 찍힙니다. 요즘은 저 CCTV 보고 치우신 분 너무 이제 괘씸하지 않습니까? 아유, 괘씸하죠. 경범죄처벌법으로 신고됐고요. 구청에 해당 사실도 알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구청에 CCTV를 이렇게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예. 동네 주민으로 지금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하, 더 미워요 이러면. 세상에. 뭐 하는 짓입니까 진짜. 어쩌면 좋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오늘 사연 좀 심각합니다. 이 결혼해야 할까요?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을 주셨어요. 네, 막무가내 염치 없는 예비 시부모님 때문에 괴로운데 착한 남자친구만 보고 결혼해도 될지 고민이 된다는 예비 신부의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지방에 또 예비 신랑은 서울에 사는 장거리 커플인데요. 예비 신랑은 대기업 사원이지만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있어서 집이나 차도 물론이고 모아둔 돈도 아예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연자는 사람이 정말 착하고 성실해서 다 감수하고 시가가 있는 서울에서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친정에서 가전 가구도 다 해주고 신혼집 전세도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 양가 어머님 한복도 친정에서 결제하기로 했는데요. 보통 그렇듯이 신랑 쪽은 푸른색, 신부 쪽은 분홍색으로 준비하려고 했더니 예비 시모가 나는 핑크색이 더 잘 어울린다라면서 친정 어머니와 같은 한복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 결혼식 비용은 예비 시부모님이 내기로 했는데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 있으면 아무런 상의도 없이 두 분이서 바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시부모님 두 분이서. 네, 또 예비 시부모님은 기업 임원과 학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우리도 아들 교육비 때문에 돈이 없다면서 친정에서 최고급 한우를 보내주자 담례로 귤박스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아들이 대기업을 다니니까 대출을 받아라, 대출도 능력이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속상해서 예비 남편에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결혼 아니냐고 얘기해봐도 우리 부모님이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다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성실한 남편만 보고 이대로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이번엔 자아 대결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결혼하자는 자아입니다. 야, 백다혜 너 바보야? 너가 결혼할 사람 지훈 씨야. 지훈 씨 부모님 아니야. 너랑 평생 같이 살 사람 지훈 씨 부모님 아니고 지훈 씨라고. 아니, 지훈 씨가 괜찮으면 된 거지 뭘 고민하니 너는? 야, 지훈 씨도 자기네 부모님 이상하다고 맞장구 치잖아. 진짜 최악은 우리 부모님 욕하지 마. 그런 놈들 조심해야 돼. 야, 빨리 결혼해 그냥. 동그라미.
좋습니다. 저 이걸 원했어요. 자, 다음은 신중하자는 자입니다. 야, 팩다이 너 바보야? 콩 심은 데 콩, 팥 심은 데 팥, 콩콩 팥팥은 자연의 섭리야. 평생 그런 부모 보고 자란 지훈 씨라고 어디 가겠니? 그깟 대기업이 뭐 별거야? 아이고 유세는. 야, 일단 결혼을 해야 하니까 지훈 씨도 자기 부모 이상하다고 하는 거야. 식 올려봐라 너. 바로 돌변이야. 이거 왜 이래? 정신 차려 이거 X. 자, 오윤성 교수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글쎄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부딪히면서 뭐 현실적으로 결혼까지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그만두는 그런 집들도 제가 이제 그 옆에서 이렇게 본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지금 부모님이 모른다라고 하는데 저게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굳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뭐 계속 말씀하는데 이게 뭐 결혼해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부모님하고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이제 저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두 부부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멀어지고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만약에 어머니가 저러면은 시아버지가 좀 이렇게 옆에서 제어를 한다든가 또 시아버지가 그러면은 시어머니가 제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조금 그래도 괜찮은데 두 사람이 지금 같은 그 기조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고민하셔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니까 결정을 하십시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은 도저히 찬성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랑 측의 부모, 예비 신랑 측의 부모님들이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던가 아니면 예.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아들이 독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출 받아라 이런 식의 입장이라면 모르겠으나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이미 그러니까 사연자의 어머님, 그러니까 이 사돈댁이죠. 사돈댁하고 같은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한우를 보내는데 귤이 온다거나 이건 사회상비로 너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긴 그러니까 뭔가 아주 특수한 사연이 없는 이상 되게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이미 같은 서울에서 살기로 했고 이미 지금 뭐 흔히 말해서 덕벌고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냥 니네는 너 알아서 살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너무 이상해요. 자, 너무 이상한 저도 이상합니다. 예. 이상해서 아마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저희 사건 반장에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남편을 이제 남자친구죠 예비 신랑 얼만큼 만났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남편하고 만난 그 시간하고 또 예비 시부모를 얼만큼 봤는지를 한 번 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비 시부모 지금 본 게 뭐 상견례하고 약간 인사하고 한 두세 차례 봤다면 아직까지는 좀 기회가 있는 것 같고요. 남자친구 만난 시간이 많이 길다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한번 더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충분히 고민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결혼에 찬성하는 댓글을 사실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아이고야. YMH님은 남자만 믿고 결혼하면 시댁 등살에 스트레스 많이 받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 저 아들은 엄마의 남편이지 사연자의 남편이 아닙니다라고 하셨고요. 하지만 박님은 사연자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있으면 결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